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제가 근데 이게 화면이 울렁거리네. 왜 그렇지? 그 저희 댓글 달아주신 분 중에 그 편의점 폐업 진행 중이시라고 저한테 연락 한번 해도 될까요? 하고 댓글이 달렸어요. 근데 제가 그 전화번호 남겨놨거든요. 그 연락을 주시면 나름 이제 최선을 다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또 제가 폐점했던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한번 아는 선에서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이제 폐점을 하게 되면은 이제 타입에 따라서 본부 임차냐 또는 이제 순수 가맹이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잖아요. 순수 가맹인 경우에 예를 들면은 순수 같은 경우는 점포 자체를 제가 이제 구해서 그 임차를 해가지고 들어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순수 가맹 같은 경우에 점포를 어떻게 들어갔느냐, 뭐 권리금과 보증금이 있을 텐데 권리금을 이제 회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타업종 가능하냐 안 하느냐, 일단 내 점포의 권리 행사를 얼마나 할 수 있는지를 또 생각해 보셔야 그 투자금의 손실을 줄여들 수 있으니 이제 어쨌든 넓게 폭넓게 내놓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권리라는 부분에 대해서 회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임차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임차 기간이 얼마 남았는지도 계산을 해 보셔야 될 부분이 임차 기간이 많이 남아 있으면 주인하고의 어떤 협의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셔서 그 내용 증명을 발송을 하든지 아니면 주인에게 통화를 하시든지 해서 이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빠르게 요즘에는 고지를 하고 계약 기간이 남아 있더라 하더라도 몇 개월 부분에 대한 기간을 제외하고는 빠져나올 수가 있는, 그게 이제 법에 호소를 하면 되는 상황이래요. 그러니까 보증금을 무조건 기간까지 다 채우지 않아도 내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보증금을 회수하는 이제 요거랑, 그리고 중요한 거는 회사의 위약금을 어떤 식으로 회사랑 폐점 절차를 밟을 것인가, 이제 요게 남는데 이게 조금씩 회사마다 달라요. 회사마다. 그리고 지금 딱 시기가 12월이잖아요. 진행 안 해줘요, 폐점을.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인사이동이 막 일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좀 골치 아픈 점포는 그 다음 사람에게 넘기는. 어쨌든 다음 그 뭐 부장이 됐든 팀장이 됐든 어떤 발령이 끝나고 났을 때 그게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점주님께서는 지금 하루라도 빠르게 폐점을 하고 싶겠지만 그게 어쨌든 회사의 도장이 찍혀야 위약금이든 뭐가 됐든 이제 폐점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진짜 하루라도 일하기 싫다, 내가 막 정말 그만하고 싶다, 그러면 그 문을 닫으시면 그냥 말 그대로 회사가 측정한 위약금대로 내면 뭐랄까 할까, 영업을 안 하셔도 큰일이 나지 않는다는 거. 근데 이제 그거는 손해가 많아요. 왜냐면은 서로 협의를 해서 좋게 할 수 있는 부분을 다 배제시키고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회사랑 합의점을 찾아서 폐점을 진행하는 게 순간은 힘들지만 길게 보면 꼭 필요하다. 그리고 인건비가 많이 든다 생각이 드시면 그냥 가게에서 버티세요. 문을 잠시 닫더라도 그 인건비가 안 들어갈 수 있도록 버티는 게 수다.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는 제가 봤을 때 한 2, 3월쯤 돼야 지금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이 기본 4, 5개월은 걸린다 생각하고 폐점을 진행하셔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편하지, 내가 폐점을 진행하는데 당장 이달에 다음 달에 그러면 너무 마음이 애가 타고 이게 심리적으로 엄청 뭐라고 할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폐점을 해야겠다고 판단이 들면 폐점한다고 세상이 쫑나는 게 아니고요. 물론 제가 가진 걸 잃는다는 게 아프지만 잃는 게 있으면 또 채워지잖아요, 삶이. 제가 진짜 폐점을 저도 폐점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제가 지금 당장 기억나는 거는 웅상대동에 있는 그거 2개 폐점. 이거 2개 폐점은 진짜 그냥 폐점이에요. 그리고 월세도 다 물어주는 그 폐점. 그 다음에 김해 대동점이라고 그것도 제가 폐점했어요. 그거 역시도 그냥 폐점. 알짤없는 폐점. 그 다음에 3개 천노점이라고 김해 3개에 있는 것도 폐점을 했어요. 그것도 짤 없는 폐점. 그는 건물주가 건물 짓는 데서 폐점을 했고요. 그리고 또 뭘 폐점했지? 3개. 그 다음에 세븐일레븐의 김해 그 할천 원룸점인가? 할천점인가? 그 김해고등학교 앞에 있는 것도 폐점. 밀양에 있는 가옥점도 폐점. 그러니까 계속 폐점을 다 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례의 폐점은 뭐냐면은 전환. 브랜드 전환으로 해가지고 김해 어방장군점을 CU에서 GS로 이렇게 폐점. 그러니까 어쨌든 폐점은 폐점이에요. 중도 폐점을 하느냐 계약을 종료해서 하느냐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제가 폐점을 계속 해봤는데 사례는 다 달라요. 그러니까는 지금 저한테 궁금한 질문을 하신 분이 어떤 폐점이냐에 따라서, 그러니까는 이익이 나지 않는 상황, 그러니까 나는 계속 적자 운영이 되다 보니까 폐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상황으로의 폐점인지, 아니면 전환으로의 폐점인지, 아니면 뭐 어떤 상황의 폐점인지를 조금 알아야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폐점이라는 거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하면 그 폐점 관련된 컨설팅, 그다음 폐점 소송을 진행해준다, 도와주신다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되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악어의 눈물처럼 앞에서는 울지만 속내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조언을 구하고 그 사람들이 어떤 걸 진행했을 때 나한테 얼마를 요구한다든지, 내가 뭐 점포를 권리는 내가 알아서 받아줄 테니 권리금 나한테 넘겨라 이러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300, 500 이런 식으로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소송한 사례라든지 그런 것들을 올려놓고 승소한 경우라든지 이런 것들을 올려놓으신 분들이 제법 있는데, 저는 생각보다 그분들의 도움을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나 내가 하나 별반 차이가 없더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많은 금액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조금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과 잠이 안 오실 수 있는데 그러지 마요. 제가 진짜 폐점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내가 그런 위약금이라는 걸 물어줄 돈이 없다. 그것 또한 너무 걱정하지 마요. 왜냐면 그게 이제 우리가 담보 제공을 했잖아요. 여러 가지 형태로 담보 제공을 했을 건데, 그 담보를 뭐 서울보증보험을 했든 부동산을 했든 그 담보 제공에 따라서 또 하나의 해결 방법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 상황이 최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다른 해법이 나오고 또 다른 해법이 나오니까 나를 죽이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게 최악은 아니라는 거야. 괜찮아. 어쨌든 돈도 잃고 가게도 잃고 건강 잃고 사람까지 잃지는 마요. 내가 이걸 힘들다고 해서 내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용기를 가지시라고. 그리고 생각보다 우리나라가 나쁜 나라가 아니고 방법적인 부분들이 되게 다양하게 열려 있어요. 폐점을 해보니까 뭐라고 할까, 길이, 내가 모르는 또 다른 길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고, 막상 가게가 정리가 돼서 위약금을 물었지만 또 하나의 길이 또 있구나 라는 거를 저는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죠? 쥐구멍에도 별 뜰 날이 있고 그런 날이 있다고, 최악인 상황에서 묘하게 뭔가가 솟아나는 것처럼 최악이 최선이 될 수도 있고, 최악을 딛고 일어나서 더 나은 기회를 얻을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자포자기하거나 너무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그런 생각이 제가 조금 들어요. 그리고 회사에 일하는 어쨌든 폐점을 하면 담당자들을 만나서 이걸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내 마음 같지 않아요. 내가 그 힘듦을 어디까지 할까요? 그 사람들은 우리의 그 답답한 심정,
매달 매달 몇백만 원씩 적자를 내야 하는데 그걸 견뎌야 하는. 그리고 적자가 나면 우리가 또 손쉽게 대출이라는 걸 받잖아요. 그러면 이게 악순환의 구조에 들어가게 돼요. 저 또한 그런 시절을 살아봤고 또 그 과거에 폐점했던 가게에 대한 무게를 지금도 제가 지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못할 일은 아니다. 할 수 있다. 단지 시간이 걸릴 뿐이고 나의 마음가짐의 문제이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방법이 없지 않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고, 이제 또 얘기 중에 매출이 그러니까 이익이 안 나서 폐점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는 사례로 지금 진행을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매출이 100 이하다, 80 이하다, 50 이하다 뭐 이런 거에 따라 조금은 달라요. 그러니까 회사가 잠시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회사가 뭐 100 정도에서 까딱까딱 한다 그러면 그거를 굳이 폐점할 이유가 있나라고 바라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폐점할 이유가 없다는 거는 회사에서는 그렇게 손실이 안 난다는 거죠. 잠시만요. 요거 1+1이에요. 1,900원. 한 개 1,900원. 네, 1+1이라서 하나 더 가져가셔도 돼요. 네, 하나 더 가져오세요. 제가 크리스마스 이브라서 선물 준비했어요. 핫팩. 메리 크리스마스. 내일은 안 오실 것 같아서. 참 우리 가게 좋죠. 1,900 한 개 더. 네, 하나 더 가져가시면 펩시콜라로 하나 더 가져가시면 돼요. 네. 아이고, 신기하네. 네? 삼릉지 놀러 오셨어요? 네? 놀러 오셨어요? 딸기 사러 갑니다. 아, 딸기 지금 철이에요. 예, 예. 다음에 또 저희 들러주세요. 네. 이제 내년에 만나요. 딸기 드시러 와요, 딸기. 내년 며칠 안 남았어요. 안녕하세요. 네. 100에서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폐점을 안 하려고 할 수 있어요. 끄는 거죠. 회사는 잃을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내 가게의 어떤 상황, 매출이라든지 손익이 나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게 빠르게 진행될 수가 있고 한참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예 매출을 50m로 떨어뜨려 버리세요. 그러면 진짜 회사도, 그러니까 이제 오는 손님도 보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니면은 뭐라고 할까, 매출을 최대한 없애서 내가 정말 힘들다라는 거를 조금 남기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매출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또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거라고 제가 이제 좀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러면 매출이 이제 떨어졌어요. 뭐 60, 70 이렇게.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도 손익이 안 나요. 회사 입장에서는 좋은 게 딱 하나밖에 없는 거죠. 점포 하나의 개수를 채우는 정도. 그거밖에 안 되지. 거기에 물류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 그러면 뭐 삼각김밥 2-3개 갖다 주러 배송이 오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면 그거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회사도 이득이 안 나는 상황이다. 그렇거든요. 그랬을 때는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이 되겠죠. 네. 근데 또 단점은 만일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다른 타사라든지 개인 편의점이라든지 슈퍼라든지 아니면 무인 뭐 요즘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이런 데서 접근을 안 해요. 근데 한 80에서 100, 110 요 정도 사이에 매출해서 폐점을 한다 그러면 무인 편의점이라든지 아니면 타사에 한 번쯤 요청을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이마트 같은 경우는 24시간 안 하는 점포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100 정도 나온다 하면은 하실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뭐 이득은 작지만 그래도 그냥 안정적으로 조금만 벌어도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해볼만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가 매출에 따라서 그냥 바로 접어야 할지 아니면 다 브랜드에 우리 점포를 좀 넘겨보는 것도 하나의 알아보는 것도 방법이다.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점포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가고, 또 하나는 위약금이 발생하는데 위약금을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위약금은 크게 한 3가지 정도 위약금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시설 위약금,
이제 시설 위약금이라는 거는 보통은 시설에 대한 투자는 회사가 했을 거예요. 점주님이 안 했을 것 같은데